더욱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증시도 어제 하락을 했죠. 고용 충격으로 하락했다. 여러가지 악재가 많이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자, 양업신문 공지 타이밍도 기가 막혔죠. 자, 어제 크게 하락을 할 때 공지상 내면서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약속 대련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 그리고 이 합병철에 자, 이런 타이밍까지 완벽했죠. 완벽했다. 그리고 끌어내리고 개미 털기까지 시간에서 진행했다. 자, 모든 게 정말 제가 보기에 완벽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더 내려주면은 이보다 더 좋은 매수 기회는 이제 앞으로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왜 그렇게 보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88-1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미증시 분위기 보시면 뉴욕 증시 미고용 충격과 온갖 악재에 급락 마감했다. 자, 일단 보시면 자, 시뻘겋죠. 자, 아마존이 8%나 하락을 했고, 이렇게 크게 하락한 거는 실적이 안 좋아서 하락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 실적 시즌이죠.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하락이 크다. 이렇게 또 하락이 크게 일어나고 나면은 반영이 되고 나면 다시 또 이제 저가 매수가 또 들어오고 항상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크게 주가를 짓눌렀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부분은 크게 내려간 상황에서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왔죠. 돈들이 이제 기술주들이 크게 빠지면서 돈들이 다시 어제 그저께 많이 하락했던 제약주 쪽으로 좀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나스닥이 2% 하락, 그리고 다우가 1% 정도 하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나스닥 2.2% 하락을 했고, 다우가 1.2%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고, 자, 그리고 이제 유럽 증시도 전부 다 미 증시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하락했죠. 자, 1, 2% 정도 하락을 했고, 프랑스가 3%나 하락을 했습니다. 독일도 2.9% 하락. 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먼저 얻어맞았죠. 우리나라 증시가 먼저 얻어맞았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먼저 얻어맞은 상황이고, 그리고 미 증시가 이렇게 얻어맞았죠. 얻어맞았는데, 자, 전부 다 8월 첫날 밑꼬리를 길게 달면서 시작을 한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악재가 나왔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부분이 미국의 고용 부분이죠. 비농업 부분 고용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악화했다. 그리고 5월달, 6월달 수치를 좀 수정했죠.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고용이 많이 안 좋구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제조 부문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5개월째 위축 국면에 머물렀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항해서 핵 잠수함을 배치를 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 이런 것도 이제 또 불안감이죠. 불확실성. 또 트럼프 상원 수율을 다시 올린 점도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다. 올린 나라도 몇 개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렸는데 가장 큰 게 다양 악재가 짓눌렀고 투심을 짓눌렀고, 그 중에서 이제 미국의 고용 부분이 충격적이다. 예상치가 7만 3천 명, 예상치가 11만 명 증가인데 고용이 전월보다 7만 3천 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고용이 불안하다 이런 거죠. 계속해서 경제가 좋다 이런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랬죠. 자, 그리고 앞선 2개월에 신규 고용 수치가 대폭 하향된 점, 이 부분이 또 크게 또 쇼크로 작용했죠. 6월달에 당초 14만 7천 명 증가했는데 14,000명 증가로 바뀌었고, 5월 수치가 14만 4천 명에서 19,000명 증가로 추정이 되면서 이거 이 몇 달 전부터 계속 둔화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증시가 매도가 많이 쏟아져 나왔죠.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고용이 안 좋다라는 거 이렇게 미국은 소비 시장이다 보니까 또 고용이 안 좋다. 이거는 경제가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이니까 당연히 안 좋게 반응했죠. 그렇지만 또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자, 물가 지수가 좀 높았다. 이런 것 때문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낮아졌다. 였는데 지금 바뀌었죠. 고용이 충격적이다. 그래서 9월달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라는 이 가능성이 아주 크게 치솟아 올랐다. 그러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호재죠, 호재. 이 부분은 아주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호재까지 같이 나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또 주가를 끌어내렸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이런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 계속 달리다가 8월 첫날 하락을 하면서 일단 전 세계 증시가 마무리를 했다. 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금요일날 미리 이런 거 하락한 부분들보다 훨씬 더 2배 이상 크게 하락을 한 상태죠. 이미 크게 하락을 얻어맞은 상황이다. 자, 4%씩 하락했죠. 4%씩. 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 상태이고, 이렇게 하락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세제 개편이라고 지목을 받고 있죠. 당연히 그 부분을 가지고 크게 밀어내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세제 개편 부분은 다시 정상화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10억 대주주 개편에 8일 증시 참사, 불량 개미들 반대 청원 6만 명이 돌파했다. 지금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진성준, 이 사람이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화가 날 만한 상황이다. 뭔가 이제 정말로 뭔가 진짜 전문가가 제대로 된 이런 뭔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뭐 할 말 없겠죠. 그렇지만 주식 투자도 안 해본 사람이 법학과 나왔어. 이것도 세제 또 대주주 기준을 바꾸는 이것도 세제 개편이기 때문에 이것도 법이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경제하고 아주 심각하게 복잡계로 맞물려 있는 이 부분을 건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코스피가 아주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당에서 개편안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10억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엄청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지금 대통령이 5,000포인트를 계속해서 방향 설정을 해줬는데 안 돼. 5,000포인트 가면은 난 아파트만 투자하는데 이 주식 투자는 안 하는데 내가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인데 아파트 가격 떨어지면 안 되지. 주식시장 박살내야겠다.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이런 의지에 브레이크를 내가 밟아주겠어.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개편안 재검토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50억으로 상향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 그러죠. 이 50억이 아니고 또 다시 15에서 눈치 또 본다고 30억? 어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마어마한 또 저항을 한번 맞을 겁니다. 엄청난 저항을 맞고 나서 알아서 50억 이렇게 하기보다는 50억도 이거 얼마 안 되죠. 무슨 대주주가 무슨 50억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시총이 얼마인데 2025년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약간 이제 간을 본답시고 30억? 20억? 이렇게 했다가는 더 큰 분노에 아마 노출이 될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50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저감에서 들어있죠. 많이 내렸으니까. 또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내렸는데 많이도 내렸네. 실적도 안 좋고 이런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대신에 9월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 다시 치솟아 올라갔다. 이런 부분이 저가 매수 유입을 또 시켜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주가가 내리는 거를 가만히 또 보고 있지 않죠. 자,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H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약업신문이 계속해서 5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자, 이걸 또 어제 이렇게 입장을 냈죠.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케이, 이제 안 쓸게, 이렇게 될 겁니다. 약업신문 아마 5번째로 끝나는 걸로 아마 예정이 되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이 나왔죠. 이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지금 HLB는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FDA 허가 신청이 언제 진행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이거를 안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주주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계속 꽁꽁 숨겨놓고 나만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항사고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협의가 언제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협의 완료했어, 그리고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고 공지사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EMA 허가 신청은 9월달 진행했고, 초대형 호재들이 줄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가는, 자, 이거는 지금 FDA 허가를 앞둔 주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뻗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끌어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파기가 심하게 나왔죠. 이거는 HM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골파기는 기본이 20%는 빼고 그 다음에 급등 나오더라.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많이 뺐죠. 이번에는 급하게 안 뺐고 이렇게 천천히 빼다가 확 내리는 이런 흐름을 좀 보였는데, 이렇게 빼주고 약업신문 단도리 치는 이런 이제 또 기사 공지서 냈고,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합병 철회 되었고, 자, 그리고 이제 FDA 허가 신청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정도 주가 위치에서 FDA 허가 신청을 앞둔 그런 주가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낮게 내려와 있죠. FDA 허가 신청이라는 소식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이 소식이 나오는 상황이 되면은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